어제 대구의 한 도금 공장에서 발생한 유독가스 누출 사고도 역시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은 탓에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올해 대구의 수출이 지난해보다 비약적으로 는 덕분에 대구와 경북 지역은 40억 9천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도청 신도시의 강제 철거 조치가 이루어진 지 1년째가 됐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2주 대책도 없이 비닐하우스에서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포항운하를 운항하는 포항크루즈가 첫 해 매출 13억 원을 기록해 기대 이상의 성과를 냈습니다. 그 성공 비결을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1일 목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밤사이 내리던 비와 눈은 모두 그치고 현재는 기온이 꽤나 많이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오후부터는 찬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내일부터는 다시 기온이 뚝 떨어질 전망입니다. 자세한 날씨 정미옥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오늘은 아침 추위가 일시적으로 주춤하겠습니다. 현재 전 지역이 영상권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제 1.3도 보였던 대구의 현재 기온은 6.8도 가리키고 있고요. 안동은 3.3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6도가량이나 기온이 올라있는 상태입니다. 또 밤사이 내렸던 비와 눈은 모두 그쳤지만 오전까지는 산발적으로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오후부터는 찬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면서 낮 최고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대부분 지역 8도를 밑돌아 어제보다 조금 낮겠는데요. 오늘 밤부터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내일 아침에는 다시 영하권의 강추위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제 대구의 한 도금 공장에서 유독가스가 새어나와서 50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엉뚱한 곳에 화학물질을 넣는 바람에 생긴 어처구니 없는 사고였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폐수 처리에 사용되는 차 염소산염을 실은 탱크로리가 공장에 도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공장 옥상에서 갑자기 노란 가스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어제 낮 대구 달서구의 한 도금 공장에서 염소산 유독 가스가 발생해 근처 공장 노동자까지 모두 10명이 심한 통증과 메스꺼움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무슨 탄내 조금 심하게 나는데 그걸 조금 역하고 나고. 혹시 쓰러지거나 그러시지 않으셨나요? 네, 기침이 좀 나오고 좀 심하다면 토하기도 했고. 어제 사고는 차 염소산염을 차 염소산염 저장 탱크 대신 실수로 황산 탱크에 넣는 바람에 화학 반응을 일으켜 염소가스가 발생했습니다. 탱크로리 기사는 폐수 처리장 직원과 함께 있었고 자신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CCTV를 보면 확인됐고요. 저랑 둘이 같이 폐출해서 나와갖고 보수로 이렇게 같이 꽂고 옥상 가서 탱크 확인하고 같이 내려왔어요. 약품을 냈는데 갑자기 가스가 확 들어오더라고. 경찰은 이번 사고에서 핵심적인 이 두 사람을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 전반적인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고 이후 조치도 안전불감증 그 자체였습니다. 회사는 직원들에게 이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대피 방송도 하지 않아 인근 공장으로 피해가 확산됐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한편 어제 도금 공장에서 발생한 유독가스 누출 사고의 부상자들은 대부분 퇴원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어제 사고로 병원으로 옮겨진 부상자는 모두 51명이었는데 사고 현장에 있었던 탱크로리 운전기사와 폐수 처리장 관리자 등 서너 명을 제외한 대부분의 부상자들이 회복 치료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경찰은 황산 탱크에 잘못 주입된 차 염소산염은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유독물질인 황산 관리에 초점을 맞춰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르면 오늘 중으로 탱크로리 기사와 폐수 처리장 관리자, 도금 공장 안전 책임자 등을 상대로 황산 저장 탱크 관리에 부실이 있었는지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4대강 사업의 피해 정도를 가늠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세계 석학이 낙동강과 영주댐을 오늘 답사합니다. 환경운동연합과 대한하천학회 그리고 국회 생활정치실천의원 모임은 미국과 일본 석학을 초청해 내성천과 영주댐 그리고 낙동강 구미보와 해평습지 등을 오늘 답사합니다. 현장에는 미국 버클리 대학 하천지형학자인 콘돌프 교수와 일본의 이마모토 교수가 함께하는데 답사를 거쳐 내일은 국회의원회관에서 4대강 재자연화와 댐 정책 대안을 두고 기자회견을 엽니다. 동산병원 전공의들이 교수의 폭행과 폭언 그리고 의무기록 조작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와 병원협회는 최근 동산병원을 방문해 문제를 제기한 전공의들을 면담하고 관련 교수들을 조사했습니다. 대구경찰청도 의무기록 조작이 있었는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병원 측은 교수들이 전공의들에게 폭행과 폭언을 한 사실은 일부 있었지만 의무기록 조작과 관련한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동산병원 신경외과 전공의 8명은 지난달 말 교수가 폭언과 폭행을 하고 의무기록을 조작하도록 지시했다면서 단체 행동에 나섰습니다. 올해도 대구와 경북 지역의 무역 수지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내년 수출 전망도 나쁘지 않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역의 날을 맞아 5천만 불 수출탑을 받은 대구시 북구의 원액기 제조회사. 5년 전만 해도 100만 달러의 수출액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세계 50개국에 자체 고유 브랜드로 수출하는 강소기업이 됐습니다. 지적재산권만 1,050건에 이를 정도로 기술 개발에 투자하고 해외 시장을 직접 개척한 영업 전략이 성공한 것입니다. 원천 기술인 남이 만들지 못하는 제품을 출시했기 때문에 시작이 됐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한 해에 많게는 43개국을 전시했었고, 이런 중소기업들이 노력으로 올해 대구의 수출액은 78억 1천만 달러, 전년 대비 11.4%나 늘었고 무역 수지는 40억 9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경북의 수출액은 전년 대비 4.3% 감소한 514억 5천만 달러지만 무역 수지는 350억 달러 흑자로 전국 1위를 달성했습니다. 내년에는 세계적인 저성장 기조 속에 미국 금리 인상의 여파와 엔저 등 부정적인 요소가 많지만 미국의 실물 경제 회복과 유로존의 점진적 회복 등 긍정적인 요소가 더 많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내년 대구 수출액은 올해보다 5% 늘어난 82억 달러, 경북은 1.8% 증가한 524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지역 기업들에게는 급변하는 세계 무역 환경 속에 신흥시장 개척, 온라인 비즈니스 강화와 특히 중국 등 FTA 환경 적응이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우리 기업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또 위기가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중국 시장을 좀 더 이렇게 면밀히 조사하고 분석해서 시장에 대한 그 이해를 좀 더 높이고. 한편 대구 경북 지역의 최대 교역국은 중국이고 전년 대비 대구는 베트남 수출이 57.5%, 경북은 아랍에미리트 수출이 16.9%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제51회 무역의 날을 기념해서 오늘 오후 5시 엑스코 컨벤션홀에서 지역의 수출 기관 및 수상 기업인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 경북 무역의 날 기념 행사가 열립니다. 어려운 대외 경제 여건에도 4년 연속으로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하는 데 기여한 지역 기업과 수출 유공자에게 정부 포상과 시장 및 도지사 표창이 수여될 예정입니다. 구미공단의 제조업체들은 내년 경기 전망을 여전히 어둡게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미상공회의소가 지난달 18일부터 지난 1일까지 84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내년 1사분기 기업 경기 전망을 조사한 결과 기업 경기 실사지수 즉 BSI가 83으로 여전히 악화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또 올해 4사분기 BSI 실적 추정치는 60으로 나타나 지난 2년 전 4사분기 59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기업들은 대내외 여건이 여전히 악화돼 내수와 수출 감소로 영업이익이 줄어들 것이라고 암울하게 전망했습니다. 도청 신도시 이주민들에 대한 강제 철거 조치가 이뤄진 지 1년째인데요. 주민들은 여전히 이렇다 할 이주 대책 없이 비닐하우스에서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89살 권기주 씨. 평생 농사짓고 자식 키운 삶의 터전을 떠나 이곳 컨테이너촌으로 옮긴 지 벌써 1년째입니다. 고대하던 임시 주거단지 소식은 묻힌 지 오래. 보상금 3천만 원은 두 내외 생활비로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권 씨는 아침 눈뜨기가 무섭습니다. 답답하고 눈물밖에 안 나지. 이제 대금 사달라 지자리 못 죽고 이리 나와가지고 이제 연말 다 오면 뭐 자식의 집에 간다든 뭐 자식이 온다든 하지만 우리는 그 형편도 못 되고. 14개 동에 모여 사는 21명의 이주민은 대부분 보상금이 몇 천만 원에 불과한
고령의 소액 보상자들입니다. 이 거주지도 이주민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겨우 마련했습니다. 안동시와 경상북도, 경북개발공사는 한 푼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편입된 주민들이 같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그런 마을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달라. 도하고 개발공사에서는 이제 이걸 계속 이런저런 핑계를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못 해주겠다. 행정당국은 보고도 못 본 척, 소방당국만 그저 행여 대형 화재가 나지는 않을까 발을 구르고 있습니다. 건물이 다세대로 밀집하여 있으면은 연소 확대 우려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인명 피해도 예상되고. 내년 도청 이전을 앞두고 축제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지만 정작 터전을 내준 이주민들은 축제의 이면에서 난민 같은 겨울을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원입니다. 지난달 대구 경북의 주택 매매 거래가 지난해보다 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 주택 매매 거래량은 5,110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7.4% 늘었습니다. 경북도 4,200건으로 5% 늘었습니다. 그러나 비소기로 접어들면서 대구와 경북 모두 거래량이 한 달 전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올 들어 누적 거래량은 대구가 4만 9천여 건, 경북은 4만 6천여 건으로 지난해와 비슷했는데 전국적으로는 91만 건으로 지난해보다 20% 이상 늘었습니다. 대구국제 뮤지컬 페스티벌은 내년에 열리는 제9회 대구국제 뮤지컬 페스티벌에 대학생 뮤지컬 페스티벌 참가팀을 모집합니다. 대학생 뮤지컬 페스티벌은 국내외 뮤지컬 관련 학과 학생들이 실전 무대를 경험하고 경연을 벌일 수 있도록 해마다 딤프 기간에 개최됩니다. 대구국제 뮤지컬 페스티벌 측은 내년 2월 24일까지 참가 신청을 한 대학생 팀을 대상으로 예선을 거쳐 내년 5월쯤 본선 진출팀을 선정하고 7월에 열리는 제9회 딤프 무대에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포항 운하와 영일만을 둘러보는 포항 크루즈가 첫 해 매출 13억 원을 돌파하며 예상 밖의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포항 크루즈의 성공 비결을 이규설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40년) 만에 형산강과 동빈항의 물길을 이어준 포항운하. 이곳을 돌아보는 유람선 관광은 불과 1년 만에 포항 여행의 필수 코스로 자리 잡았습니다. 가장 큰 성공 원인은 다양한 풍경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출발과 함께 다가오는 풍경은 아기자기합니다. 좁은 운하를 통과할 때면 운하를 걸어가는 사람들과 조형물이 손에 잡힐 듯 다가옵니다. 마치 이탈리아 베네치아를 유람하는 느낌입니다. 이어지는 풍경은 정겹습니다. 동빈항 양쪽으로 죽도시장과 오징어배, 조선소 풍경 등이 일상 속의 스냅 사진처럼 스쳐 지납니다. 마지막 풍경은 스펙타클합니다. 여객선 터미널을 지나면 넓고 푸른 동해 바다가 시원하게 펼쳐집니다. 강이랑 바다가 만나는 점이라는 것도 되게 새로웠고, 그리고 강에서 이제 바다로 넓어지니까 되게 기분도 더 많이 상쾌하고 즐거웠던 것 같아요. 포항 크루즈는 삼구건설과 대하, 3일 등 지역 15개 기업이 자본금 17억 원을 출연해 사회적 기업으로 운영하는 것도 장점입니다. 포항 크루즈는 사회적 기업으로서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고요, 수익의 일부를 포항시 장학회에 기부할 계획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포항 크루즈 이용객은 15만 3천여 명, 매출은 13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화성산업이 제2회 사랑의 열매 대상에서 기부 분야 금상을 수상했습니다. 대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따르면 화성산업은 지난 1993년 이윤성 명예회장이 사재 50억 원으로 장학문화재단을 설립했으며 오랫동안 직원들이 사랑의 집짓기와 연탄 배달, 홀로 사는 노인 무료급식 등의 다양한 봉사활동을 해왔습니다. 또 2004년부터 대구 지역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성금 7억 5천만 원을 기부하는 등 공로를 인정받아 금상을 수상했다고 모금회는 밝혔습니다.
올해 초 대구 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어제 저녁 동구 지역에 홀로 사는 노인과 한부모 조손가정을 초청해 행복 나눔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이번 콘서트는 공단 출범 50주년을 기념해 마련한 것으로 다양한 연령이 즐길 수 있는 마술과 노래 공연 등이 펼쳐졌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이웃돕기 성금 1,000만 원을 대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습니다. 영남이공대학교가 한국생산성본부와 미국 미시건 대학이 공동으로 실시한 2014년 국가 고객 만족도 조사에서 전문대학 부문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영남이공대는 지난 2011년에 공동 1위에 이어서 지난해와 올해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영남이공대는 특성화 전문대학과 산학협력선도대학, 세계로 프로젝트 사업 등 굵직한 국책 사업에 선정되면서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아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립대는 충청대, 사립대는 성균관대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배병일 교수가 대학 수학능력시험 개선자문위원회 위촉됐습니다. 배 교수는 교육부가 어제 구성한 수능개선자문위원회 위원 21명에 포함돼 앞으로 전문가적인 시각에서 수능 출제 오류 개선 방안 마련에 자문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한편 배 교수는 최근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 당연직 위원회도 위촉됐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5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성주군 대가면 도남 1리와 도남 1리, 대천 1리와 대천 1리 주민들이 각각 5만 원, 역시 성주군 대가면 옥화 1리, 옥화 1리, 그리고 금산 1리와 옥년 1리 주민들이 각각 5만 원, 성주군 대가면 옥년 1리와 흥산 1리, 흥산 1리 주민들께서 각각 5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 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아침 추위가 일시적으로 주춤하겠습니다. 현재 전 지역이 영상권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제 1.3도 보였던 대구의 현재 기온은 6.8도 보이고 있고요. 안동은 3.3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6도가량이나 기온이 올라 있습니다. 하지만 오후부터는 찬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면서 낮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낮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밤사이 내렸던 눈과 비는 현재 모두 그친 상태입니다. 하지만 오전까지 약하게 빗방울 조금 떨어지는 곳이 있겠는데요. 경북 동해안 지역은 오늘도 대기가 건조한 상태입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은 7도 보이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아침 기온과 거의 비슷하겠습니다. 김천은 어제 같은 시각보다 10도가량이나 기온이 오른 5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북부 지역 오랜만에 영상권을 보이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5도를 밑돌겠고 경북 동해안 지역 울진과 포항의 낮 최고 기온 9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로 동해 먼바다에서 점차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다시 영하권의 추위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하겠습니다. 내일 늦은 밤부터 모레 새벽 사이에는 눈이 조금 내리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 사이 눈 또는 비 소식이 있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